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시사정당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가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출처를 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서 나왔다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원래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27일에 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뭐 하루 이틀 좀 늦어진 것 같죠? 예, 그동안은 뭐 시기를 못 박지 않았죠. 예. 예, 뭐 늦어지면 뭐 7월이다, 8월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6월 29일 퇴기를 해서 한 거는 저는 이 불투명성을 좀 줄이는 데 예, 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확실한 일정을 밝히는 게 뭐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월 초에 검찰총장 사직하고 벌써 90일, 뭐 100일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3월 4일 날 그렇죠. 예. 사직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거의 한 100일 앞두고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면 100일이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선언을 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거다. 뭐 요새 엑스파일이나 이런 것도 어지러운 또 뭐 중상모략, 흑색 선전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 투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거 뭐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출사표인데 예. 이 대선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하느냐, 예. 이것도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예. 양재동에 있죠? 네, 양재.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예, 양재. 윤 대표님도 윤씨 돌림으로 네,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뭐 원래는 뭐 한동안 보도에는 그 충남 아산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 모신데 네, 현충사. 그 현충사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양재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윤봉길 의사하고는 뭐 같은 파평 윤씨긴 한데 예. 이 판은 좀 다릅니다.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집안은 그 소전공 집안이라고 해서 충남 그 공주 부여 이쪽에 많이 사는 집안의 윤 씨고, 그 윤봉길 의사는 충남 예산에 또 파평윤 씨 집성촌이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가 예. 이제 판도공파라고 하는데 그 집안에서 이제 판은 좀 다릅니다만은 뭐 넓게 보면 뭐 같은 뿌리죠.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윤봉길 의사 예. 기념관에서 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파평윤 씨 말고도. 예. 저는 뭐 국회의원 중에는 윤주경 예. 그 의원이 그 손녀죠. 손녀죠. 예, 손녀고 하는데 그 어쨌든 제일 대표적인 독립 그렇죠. 아이고 투쟁을 뭐 하시네. 안중근 의사, 애국사죠. 윤봉길 의사 뭐 예. 그분이 1908년에 태어나서 그 상해 홍구공원에서 예. 그 수류탄 도시락 포탄 던졌잖아요. 예. 그 3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살령으로 당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만으로 24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찍 온몸을 꽃다운 청춘을 바쳐가지고 나라로 해서 헌신하신 분이죠. 애국 헌신하신 그렇죠. 분이죠. 예. 네. 도저히 이 일본은 안 되겠다. 1932년이니까 그 뭐 중일 전쟁 나고 그 제일 암흑기 중에 암흑기잖아요. 예. 그때 자기 한 몸을 바쳐서 나라 위해 헌신한 거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다른 그 의사 의거를 하신 분도 많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고 한데 안중근 의사랑 윤봉길 의사는 성공한 거죠. 예. 예.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예. 문재인 정권 도저히 안 도저히 안 되겠어. 되겠다. 내가 예. 일어서서 구국에 그렇죠. 충정으로 그렇죠. 나라를 구해야겠다. 뭐 이런 심정. 도시락 포탄을 던지는 심정으로 이게 나라를 바로 잡겠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 않냐. 이게 법치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고 이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정권인데 내가 윤봉길 의사 정신으로 나라를 좀 바로 잡겠다. 저는 이런 그 애국 정신, 그 분연함, 뭐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장소 선택도 저는 상당히 네, 뭐 저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9일 날 네. 선언을 하고 네. 또 기자들하고 지금 알려지기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일문일답도 하겠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선언만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네. 기자들한테 그동안 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번은 엑스파일 문제가 오히려 국민의 입장보다도 더 그렇죠. 기자들의 예. 질문 공세가 펼쳐질 것 같네요. 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로 한번 좀 거쳐야죠. 그동안 뭐 너무 전원 정치한다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안 했는데 시중에 나도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 아닌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29일 날 선언하면 바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분명히 밝혀야지. 이 엑스파일도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 21세기에 자율주행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저 수준이에요. 예. 예? 삼국지 조조, 유비, 뭐 손권 이 수준으로 모함하고 있는데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예. 그거를 또 여당 대표 송영길 같은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바람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정권이 놀아나면 안 되고 이런 마타도 흑색성전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는 29일 날 선언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하고 예?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네. 예. 아무리 윤석열 뭐 검 잡을 게 많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만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이렇게 정치 네. 등판 선언을 네. 한 뒤로 지금 민심 탐방을 좀 다니겠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네.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네. 뭐 민심 탐방이라 해서 옛날 그 정치인들 하던 것처럼 네. 가서 오뎅 먹고 뭐 그거 그렇죠. 배낭 메고 왔다 갔다 하고 시장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거를 하지는 않고 말하자면 각 지역에 꼭 찾아봐야 그렇죠. 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찾아가야 할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 광주 묘역이라든가 그렇죠. 또 여러 네. 서울에서만 꼭 만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언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마 그런 것을 떠나서도 좀 이제 앞으로 강연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랄까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실 모양이에요. 예, 원래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투마치 토크라고 있잖아요. 예. 그 야구 선수 박찬호 별명이 투마치 토커거든요. 네. 말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예. 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동안에 한 100일 가까이 시멘트 동굴에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나는 내가 좀 그 부족한 것도 많고 외교 안보도 부족하고 행정 뭐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지만은 전문가를 두고 내가 그분들하고 잘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저는 그 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 이것도 굉장히 그 가라앉힐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호남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예, 중요하죠. 그냥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급할 때마다 뛰어가는 게 호남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 여론이 좀 좋아지니까 민주당이 뛰어가가지고 저 국민의힘한테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호남 쟁탈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호남 민심도 더 이상 민주당의 볼모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영남 지역에 가서도 또 우리 설득할 수가 있고 또 충청도 지역 가서도 설득하고 그래서 전국이 다 같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도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내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두 자릿수 17, 8% 지지율이 나오고 특히 뭐 윤석열 전 총장 개인에 대해서는 30%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민심도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호남이 전략적인 더군다나, 투표를 했잖아요. 뭐 호남에 있는 정세균 또 이낙연 두 후보가 만약의 경우 낙마한다 한다면은 호남으로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민주당만 호남이 많이 했는데 돌아온 거 뭐였어요? 혜택 본 거는 호남이 고향인 서울 사람들이 다 차지했죠. 그렇죠. 실제 호남이 돌아온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도 이제는 진짜 미래를 지향해서 저는 옳은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요. 더 이상 이제 구시대적인 그 기성 정치인들 거기에 너무 노란하지 않는 이건 내년 3월 선거는 그 성숙한 정치 수준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29일 날 네. 출사표를 던지고 나면은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네. 입장을 표명을 하겠죠. 저는 뭐 7월 17일 네. 말하자면 재헌절에 네.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좀 앞당겨서 7월 초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저도 좀 빨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투명 지금 공직자잖아요. 예. 감사원장이고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데 정치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선언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죠. 예. 그러니까 감사원 내에서도 네. 직원들 입장은 참 난처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현직 수장이 네. 자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 어떤 중립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할 기관인데 수장이 대권에 나가네 마네 네. 하니까 그 실무협의회에서도 엊그제 네. 감사원장을 만나서 좀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네. 좋겠다 그런 뜻을 표명을 했고 네. 아마 주변에서도 조만간 네. 결단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리얼미터 나온 조사를 보니까 한 6위 정도를 했더라고요. 네. 전체 그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네. 물론 뭐 야권 내에서는 3위가 되죠. 네.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제일 약점은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분이 인품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애국자 집안이고 입양 아이들도 키우고 동창을 업어서 학교 보내고 참 미담 제조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다만 이제 일반 판사 출신에다가 이제 감사원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본인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정치 선언을 하면은 내년 3월까지 한 6, 7개월간 나를 어떻게 알리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한테 확실한 이미지 이것만 좀 심어줘도 상당히 좀 설득력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회창처럼 갈 수도 있고 또 김황식 총리 있잖아요. 총리는 잘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보였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어느 있고 길이냐, 그런. 어느 길이냐 뭐 그런 게 기로에 서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돼도 대통령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예. 우리도 저는 내각제 쪽으로 가자고 나는 대통령 돼도 2년만 하고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진짜 약속하고 한번 붙어보는 그것도 괜찮은 생각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내부에서 그렇게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도 정치 참여를 할 경우 초기에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내에서도 네. 빨리 해야 한다. 네.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 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장외에서 예. 경쟁을 벌이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복당을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도 지금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끼리 상당히 치열한 네. 이 대선 레이스를 펼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전망도 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밖에 있으면은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중도층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예. 있는데 기존 정치인들한테 좀 이용당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 혼자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부산 경남 쪽에 그 중진들 많잖아요. 많죠. 노회한 중진들 노회한 많죠. 중진들 뭐 김무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정의와 전 국회의장 누군가는 고기 또 아닙니까? 옹립해서 또 띄워줘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예. 뭐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예, 따져보면 제- 다 예. 자기 위한 일이에요. 네, 제3지대에서 뛴다는 게 뭐 이미지는 좋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낡은 수구 그 정치인들, 낡은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좀 높아지는 거죠. 특히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언론 관계라든가 이런 네. 것을 거의 해오지 않은 그렇죠. 건 아닙니까? 또 판사라는 게 그런 일을 그렇죠. 할 필요도 네. 없고 네. 감사원장의 성격이 자체가 무슨 기자들 맨날 만나고 그런 일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정당에 들어가면 상당히 보완이 되겠죠. 네. 특히 뭐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네. 경우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정당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다른 조직에서 네. 정당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특정인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탄핵 이후에 김무성 전 그 새누리당 대표가 지원해서 조그만 거라도 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쪽에 항상 밀고 안 되는 쪽에 해요. 당 대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에 네. 이준석 네. 당 대표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이력을 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길에서 한번 만난 거죠. 네, 전혀 지금 뭐 엑스파일 올리는 장성철인가요? 네. 이분도 아마 김무성하고 좀 그 보좌관이죠. 보좌관 네, 출신이죠. 출신이죠. 거기 아주 네. 뭐 핵심 네, 네. 인사였죠. 네. 네,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네. 출사표를 던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어떤 네. 정치적인 네. 안개는 일단 쫙 그렇죠. 걷히게 됐습니다. 그렇죠.